지난달 물가가 5.2% 오른 걸로 집계됐습니다. 물가 상승폭이 다시 커졌는데 전기와 가스 같은 공공요금이 월별 통계 작성 후 가장 많이 오른 게 결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당분간 5% 안팎의 물가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모 씨는 최근 가스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달을 연체했나 싶었어요. 1년 전과 사용량은 큰 차이 없는데 요금은 8만 원 가까이 더 나왔습니다. 저희는 온도를 줄이면은 병원비가 더 나가는 상황이니까 그냥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는 줄이고 저녁에 애들 오면 좀 키고 그런 방향으로 요금을 좀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요. 인터넷 게시판엔 난방비 폭탄을 맞은 사람들의 하소연이 넘쳐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이렇게 공공요금이 오른 상황이 그대로 반영돼 1년 전보다 5.2% 상승했습니다. 9달 연속 5%대 고물가 행진인데 앞서 2달간 5.0%로 주춤하던 물가가 다시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가 28.3%나 급등한 영향이 가장 컸는데 별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0년 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전기요금은 1년 전보다 29.5% 뛰었고 도시가스는 36.2%, 지역 난방비도 34% 상승했습니다. 서민 연료인 등유도 38% 가까이 뛰었습니다. 연초에 업체들이 빵과 과자 등 식품 가격을 줄줄이 올리면서 가공식품은 10%나 올랐습니다. 한파로 생강과 부추 등 일부 채소들이 타격을 입은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서울 택시 요금이 올랐고 가스 요금도 2분기에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5% 내외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올해 3%대로 잡은 목표치가 연초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SBS 조교입니다. 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좀 난방비 때문에 참 말이 많습니다. 네. 근데 당장 내가 내는 고지서만 좀 비용이 많이 증가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나 싶었는데 네. 이미 이 에너지 가격 급등한 게 때문에 가격이 오른 제품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요즘 한창 졸업식철이죠. 네. 근데 만약에 학생들, 부모님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졸업식에 나타나신다면 엄마가 내 졸업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무리를 하셨구나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꽃값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식철이니까 찾는 사람이 늘어서 그렇다고만 하기에는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양재동 꽃시장에서 장미 한 단의 평균 경매가 8,560원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0% 넘게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튤립도 20% 가까이 올랐고요. 애초에 나오는 수량이 극히 적은 스위트피 같은 꽃은 2배 넘게 비싸졌습니다. 전체 평균에 대한 자료가 있는 도매시장에서의 경매가가 이러니까요. 이후에 유통비용까지 감안하면 요즘 꽃값이 그야말로 금값인 거죠. 비쌀 뿐만 아니라 크고 탐스러운 꽃을 한꺼번에 많이 구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 꽃값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게 물론 네. 이제 시기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이게 난방비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덧붙여진 요인으로는 비닐하우스 난방비가 워낙 오른 탓이 큽니다. 비닐하우스 난방에는 기름때고요. 전기 난방도 있습니다. 농업용 기름인 등유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고 전기요금도 농업용을 따로 책정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른 영향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전보다 등유 가격 40% 가까이 올라 있고요. 전기료도 지난 1년 동안 3번에 걸쳐서 오르면서 1년 전보다 50% 넘게 비쌉니다. 이렇다 보니까 꽃뿐만 아니라 난방에 줘가며 키워야 하는 비닐하우스 과일들, 또 횟집에 공급되는 광어 같은 것들처럼 수산물을 키우는 대규모 양식장들. 이게 뭐야 소리가 절로 나오는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들이 농업 난방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거나 지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요.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담을 다 감당할 수는 없고요. 아예 필요한 것보다 난방 온도를 낮추는 식으로 대응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꽃도 잘 못 자라고요. 딸기도 잘 안 크고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수준이란 겁니다. 이렇게 꽃이며 과일,
채소, 수산물, 여기저기서 생산 부담이 커지고 있고요. 이 부담은 앞으로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30~40%는 올랐죠. 저는 전기 난방도 하고 기름 난방도 하는데 한 작기에 한 10,000리터니까 작년에는 800만 원입니까? 1,500, 6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도 기름이 많이 들어가 솔직히 1도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작황이 더 안 좋아지죠.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추워서 발발 떠니까 좋은 제품이 안 나온다고 봐야 되죠. 야, 진짜 이 에너지 가격 급등한 게 뭐 직간접적으로 정말 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네, 미친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수치로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지난달 물가가 오르는 폭이 다시 또 좀 늘었어요. 그죠? 네, 올해 경기도 좋지 않은데 물가도 같이 오르는 상황이 동시에 진행될 걸로 좀 걱정이 되는데요. 당장 올해 첫 달이었던 지난 1월 물가가 또 5.2% 올랐습니다. 지난해 말 석 달 동안 그나마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던 물가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네,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공공요금들이 많이 뛴 여파가 큽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비용들이 오르면 생각지도 못한 품목들까지 시차를 두고 오른 가격이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요즘 오르지 않는 게 없습니다. 아이스크림은요, 사람들이 좀 덜 사 먹는, 그래서 눈에 덜 띄는 겨울에 미리 가격을 올려놓는 게 보통인데요.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개 800원에 먹을 수 있었던 이른바 국민 아이스바, 메론맛 아실 겁니다. 이달부터 1,200원이 됐습니다. 1년 전에 200원 올릴 때는 5년 만에 올린 거였는데 1년 만에 또다시 올렸습니다. 사실 이런 기호식품 가격은 소비자들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2년 연속 올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 훌쩍 뛴 물가가 결국 여기에도 빠르게 전가된 겁니다.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과자, 초콜릿, 껌 줄줄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물가 좀 심상치 않게 출발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요. 어떻게든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새 안 오르는 게 드물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주요 뉴스에서 보셨듯이 일단 택시 요금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택시비가 기존 3,800원에서 1,000원 더 올라서 4,800원이 됐습니다. 기본 거리도 지금 2km던 게 1.6km로 줄었으니까 택시 요금도 더 빨리 올라갈 거고요. 또 우리는 요금 지켜보는 마음도 더 조마조마해질 겁니다. 심야 요금 적용 시간도 당겨졌고 할증률도 올랐습니다. 배달비도 비싸집니다. 배달의 민족이 배달비 책정 방식을 바꾸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어느 동에서 시키냐에 따라 배달 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배달비를 계산해 왔는데요. 오늘부터는 거리별로 배달비를 올려받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되면 100m당 100에서 300원, 그리고 500m당 최대 1,500원까지 배달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동에 있는 음식점이어도 거리에 따라서 배달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음식점 사장님이 뭐 예를 들어서 가게가 방이 1동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방이 2동부터는 뭐 500원씩 더 붙는다거나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이제 거리에 따라서 하시는 걸로 그런 게 체계가 바뀐 겁니다. 소비자가 배달비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좀 얼마나 생길지 예,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네. 반대로 줄어드는 경우도. 이 책정 방식은 단건을 배달하는 배달원이 아니라 묶음 배달하는 배달의 민족 서비스만 적용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방비 고지서는 열어보기가 두려울 정도고 또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오르면서 사람들은 허리띠를 더욱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물건을 찾는 사람이 요즘 늘고 있습니다. 재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이 중고 의류 판매점은 지난해부터 옷을 무게 단위로 팔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가격은 25,000원.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10대와 20대가 주 고객입니다.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좀 싼 곳을 찾다가 새 옷을 사려면 용돈을 몇 달 모아서야지 한 벌을 살 수 있더라고요. 불경기의 매출 감소를 걱정했지만 최근엔 손님이 2배쯤 늘었습니다. 보세업도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고 의류를 또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하나를 고르시더라도 신중하게 고르시는 것 같아요. 교통비 100원이라도 아끼기 위해 스마트폰 만보기 앱을 이용하고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한 달에 한 4, 5만 원 정도 선에서 항상 나왔었는데 한 6, 7만 원 정도가 벌써 나왔거든요. 비싸서 도시락을 계속 싸서 다니고 있어요. 안 쓰는 기프티콘은 다시 중고로 파는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밥이랑 커피까지 먹으면은 진짜 10,000원이 훌쩍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커피값이라도 아껴보자 해가지고. 1인 가구 증가로 마트에선 소용량, 소분 판매가 대세였는데 최근엔 덩어리 고기나 1+1 제품 등 좀 더 싼 대용량 상품의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값이 저렴한 못난이 과일은 올 들어 60% 가까이 더 팔렸습니다. 가게의 존속과 지속에 대한 위협감을 많이 느낀다. 실제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박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비필수품 소비는 최대한 줄이고 가급적 양 많고 저렴한 가성비 위주로 지출하는 전형적인 굴황형 소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